안녕하세요. 동그라미 책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책방주인 라미예요. 오늘은 게으름뱅이에 대한 전래동화를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도 가끔은 아무것도 하기 싫고 다 귀찮아질 때가 있어요. 오늘의 주인공은 매일매일 귀찮아하며 누워만 있다가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요. 게으름뱅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재미있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책방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소가 된 게으름뱅이. 옛날 어느 마을에 말도 못하게 게으른 사람이 살았어요. 이 사람은 아침부터 밤까지 꾸물꾸물 빈둥빈둥 하루 종일 방바닥에 등을 붙이고 지냈어요. 아휴, 귀찮은데 누가 밥 좀 떠먹여 줄 수 없나? 게으름뱅이는 숟가락 들기도 귀찮아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날 만큼 배가 고파야만 겨우 밥상 앞에 앉았답니다. 아이고, 이것도 귀찮고 저것도 귀찮아. 게으름뱅이가 손가락 하나 까딱을 하느니 게으름뱅이의 아내 혼자서 모든 일을 해야 했어요. 해 뜨기 전부터 캄캄해질 때까지 허리가 꼬부라지도록 호미질을 하고 등이 휘도록 물지개를 날랐지요. 그런데도 게으름뱅이 남편은 이리 뒹굴 저리 뒹굴 귀찮아 하며 실컷 잠만 잤어요. 아이고, 이런, 벌써 점심때가 지나버렸네. 아휴, 얼른 가서 밥상을 차려야지. 아내는 커다란 소쿠리를 이고 땀을 줄줄 흘리며 마당으로 들어섰어요. 때마침 게으름뱅이는 마루에서 드르렁 신세 좋게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아내는 벌컥 화가 치밀었어요. 아이고, 정말 해도 너무해요. 당신처럼 게으른 사람은 세상에 없을 거예요. 게으름뱅이는 그러거나 말거나 슬쩍 돌아앉으며 말했어요. 배고프네. 밥이나 차려요. 아내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그동안 참고 참았던 잔소리를 잔뜩 늘어놓았어요. 나도 더는 못 참겠어요. 이제부터라도 제발 일 좀 거들어줘요. 에이, 귀찮아. 갑자기 왜 이러는 거요? 게으름뱅이는 도리어 화를 벌컥 냈어요. 묵묵히 일만 하던 아내가 잔소리를 줄줄 늘어놓으니 여간 성가신 게 아니었어요. 아이고, 이젠 집에서도 편안히 쉬기는 글렀네. 차라리 집을 나가자. 그러면 몸도 마음도 편하겠지. 아내가 나간 사이에 게으름뱅이는 끙 하고 몸을 일으켰어요. 어디 보자. 여기 좀 넣어놓은 것 같은데. 게으름뱅이는 장 속에서 배 2피를 꺼냈어요. 이걸 팔면 한동안은 편히 지낼 수 있을 거야. 게으름뱅이는 아내가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고생해서 짜놓은 배를 냉큼 둘러맸어요. 그리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집을 나왔어요. 게으름뱅이는 굼벵이처럼 느릿느릿 산길을 걸어갔어요. 그런데 저 앞에 오두막집이 한 채 보였어요. 허허, 마침 잘 됐군. 게으름뱅이는 좀 쉬어가려고 오두막집으로 들어갔어요. 툇마루에 수염이 길고 허연 노인이 앉아있는 게 보였어요. 노인은 쓱싹쓱싹 나무를 깎아 무엇인가
열심히 만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영감님. 뭘 그렇게 열심히 만드십니까? 노인은 게으름뱅이를 힐끗 쳐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다시 나무를 깎았어요. 아, 영감님, 좀 알려주세요. 거참 귀찮게 구는군. 이건 달이라오. 게으름뱅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소 머리 같기도 하고 참 이상한 달이네요. 노인이 들릴 듯 말 듯 중얼거렸어요. 소 머리 달이긴 하지. 그런데 이게 얼마나 신통한 것인지 알기나 해. 나무로 만든 소머리 달인데 뭐가 그리 신통하단 말입니까? 이건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쓰기에 딱 좋은 달이라오. 일하기를 딱 싫어하는 게으름뱅이는 귀가 번쩍 뜨였어요. 영감님, 제가 한번 써보면 안 될까요? 안 될 건 없소만. 진짜 게으른 사람한테만 좋은 건데 말이지. 게으름뱅이는 노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소머리 탈을 푹 뒤집어 썼어요. 그러자 노인이 깔고 앉아있던 소가죽을 게으름뱅이의 등에 척 하고 얹었어요. 그렇게도 일하기가 싫단 말이냐?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소머리 탈과 소가죽은 어느새 게으름뱅이의 몸에 찰싹 달라붙었어요. 그러더니 차츰 얼굴이 소머리로 바뀌는가 싶더니 넓적한 등에 기다란 꼬리까지 달린 진짜 소가 되었지 뭐예요? 음메, 음메. 게으름뱅이가 놀라 소리치자 소 울음소리만 길게 울려 퍼졌어요. 노인은 게으름뱅이의 목에 밧줄을 턱 하고 걸었어요. 이랴, 이랴, 어서 가자.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꼬리를 축 늘어뜨리고 슬피 울며 노인을 따라갔어요. 한참을 걸어서 마을 장터에 다다랐어요. 한 농부가 보더니 노인에게 물었어요. 영감님, 그 소를 파실 건가요? 그렇소. 살 생각이 있으시오. 노인은 농부한테 소를 헐값에 팔았어요. 참, 이 소는 무를 먹으면 그 자리에서 죽으니 무밭에는 절대 못 가게 하시오. 물을 먹으면 죽는다고요? 호호호, 거참 별난 소입니다. 농부는 껄껄 웃으며 게으름뱅이 소를 끌고 집으로 갔어요. 다음 날부터 게으름뱅이는 뼈가 빠지도록 일만 했어요. 꼭두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곡식을 잔뜩 실은 달구지를 끌고 무거운 쟁기를 끌며 논밭을 갈아야 했어요. 잠시 멈춰서 쉬기라도 하면 철썩철썩 매서운 채찍이 날아왔지요. 나는 소가 아니라 사람이란 말이오. 아무리 소리쳐도 소 울음소리만 날 뿐이었어요. 다시 사람이 된다면 이제 정말 부지런하게 살 텐데. 게으름뱅이는 그동안 게으름만 피운 걸 크게 뉘우쳤어요. 이렇게 일만 하다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소. 그때 문득 노인이 한 말이 떠올랐어요. 그래, 물을 먹으면 죽는다고 했지? 농부가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 게으름뱅이는 헐레벌떡 무밭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주둥이로 물을 뽑아 우걱우걱 씹어먹었지요. 놀란 농부가 달려와서 물을 빼앗았지만 벌써
무 한 개를 다 먹은 뒤였어요. 게으름뱅이가 이제 죽겠구나 하고 눈을 감은 순간 갑자기 온몸이 근질근질하지 않겠어요? 그러더니 얼굴에 소머리탈을 쓰고 몸에 소가죽을 덮은 사람으로 변했지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농부가 놀라서 입을 떡 벌렸어요. 당신 누구요? 소요, 사람이요? 게으름뱅이는 소머리탈을 벗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이야기했어요. 모두 제가 게을러서 벌어진 일입니다. 다시 사람이 된 게으름뱅이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두막집을 찾아보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여기저기 둘러봐도 오두막집도 노인도 없었어요. 오두막집이 있던 자리에는 집을 나올 때 가져온 배 2필만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요. 게으름뱅이는 그 자리에서 큰 절을 올렸어요. 나으리, 저를 올바른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뒤 게으름뱅이는 온 마을에 소문이 자자해질 만큼 부지런한 사람이 되었답니다.